당뇨병, 너의 정체를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당뇨병 팩트시트를 보면은 당뇨 환자가 500만 명이 넘고 당뇨 전 단계는 무려 800만 명이 넘어서 합치면 약 13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 당뇨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1형 당뇨, 2형 당뇨, 임신성 당뇨, 기타 당뇨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예전에 소아당뇨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라고 하고 있고요. 임신성 당뇨는 임신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타 당뇨는 다른 질환이라던가 약물 때문에 생기는 당뇨를 얘기합니다. 흔히 당뇨라고 하면은 2형 당뇨를 얘기하고 대부분이 2형 당뇨에 속하고,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도 2형 당뇨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당뇨는 모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인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밥은 왜 먹을까요? 제일 중요한 원인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밥을 먹으면 밥의 에너지원, 영양소는 흡수가 돼가지고 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피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피 안에서 필요한 곳 조직에다가 이 에너지를 보내줘야 되는데요. 바로 이 피에서 에너지원을 조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샀다고 해보죠. 직구로 물건을 사면은 해외의 물건이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창고에 쌓이게 되겠죠? 창고에만 쌓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고에서 여러분 집까지 택배 아저씨께서 집까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택배 아저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당뇨병은 이 인슐린이 작동을 잘 하지 않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물류 대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택배 아저씨가 도착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밥은 분명히 먹었는데 조직으로는 공급이 되지 않고 피 안에 자꾸 쌓여가는, 그래서 혈당이 자꾸 높아지는 것이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 A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분은 20세의 A씨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나이고요. 밑에 숫자가 3가지 있는데 맨 위에는 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고, 두 번째는 췌장 세포가 100% 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은 병원에서 공복 혈당 검사를 했을 때의 수치를 얘기합니다. 20세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완벽한, 일생에서 가장 완벽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죠. 이분이 25세가 됐습니다. 약간 살이 쪘고요. 뱃살이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인슐린 세포는 100%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공복 혈당 검사도 85로 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35세가 되었습니다. 사회생활도 시작하고 뱃살은 점점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살이 찜과 동시에 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 분비되는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130으로 증가되어 있고,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다 보니까 췌장도 지쳐서 점점 췌장 세포수가 줄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복 혈당 검사는 아직까지는 정상이지만 20대보다는 조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5세의 A씨를 만나보시죠. 이제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뱃살도 여전히 잘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도 여전히 많이 나오게 되고, 췌장세포는 점점 지쳐서
많이 부족해져 있습니다. 한 50%대 정도로 췌장세포는 부족해져 있고, 어느 날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를 해보니까 혈당이 이제 140이다. 당신이 이제 당뇨병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병원에서 막 당뇨 진단을 받고 나온 45세 A씨를 한번 다시 만나보죠. 이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도 아주 우울하고 슬플 겁니다. 내가 이제 당뇨인이구나. 평생 당뇨약을 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슬픔에 빠져 있고, 또한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내가 왜 당뇨에 걸렸을까? 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거야. 최근에 좀 피로해서 그럴 거야.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분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과로해서 당뇨병이 생긴 건가요? 그 영향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25세부터 살이 쪄 있어서 췌장이 지속적으로 무리한 상태를 받게 되어서 췌장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 당뇨병은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45세의 A라는 분이 산행을 했다고 쳐봅시다. 산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좀 닳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좀 산행을 무리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20세부터 무릎을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점차 연골이 닳는 것이죠. 45세에 어느 날 산행을 했다고 바로 무릎이 연골이 닳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하루 무리했다고 당뇨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뱃살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당뇨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살을 빼러 오신 30대 중반의 남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혈당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괜찮아요. 저는 당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까 35세의 A씨는 당이 괜찮았지만 45세의 A씨는 괜찮지 않았죠. 그분이 지속적으로 살을 빼지 않는다면 아마도 45세쯤에는 A씨처럼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빨리 살을 빼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종합해서 보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 필요한 인슐린의 양입니다. 인슐린의 양이 어떻죠? 살이 찜과 동시에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2형 당뇨의 핵심 기전입니다. 살을 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다음 알아볼 것은 일명 마른 당뇨라고 불리는 비비만인 당뇨인데요. 우리나라 당뇨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서양에는 거의 없다고 해요. 당뇨병이 있어서 이렇게 뵈면은 저보다 더 말라 있습니다. 살을 뺄 것이 없어요. 이분들은 왜 당에 걸렸을까요? 얼마 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서양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췌장을 평가한 것입니다. 결론은 서양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은 췌장의 용량도 작고 기능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당뇨병에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죠. 이분은 마른 B씨의 20세부터 45세까지의 일생을 보고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살이 찌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죠? 가운데 있는 췌장의 용량이 처음부터 적습니다. 췌장 기능이 태어날 때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췌장은 점점 쇠퇴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45세가 되어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당뇨인 분들도 팔다리는 마르셨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살을 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나의 타고난 췌장의 용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도 나의 췌장 용량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의 당뇨력을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족력을 살펴보는 것이죠. 부모님이 당뇨가 있다면 여러분의 췌장은
남들보다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살 빼는 것, 식사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E형 당뇨가 생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내 옆에 사람은 살이 많이 쪘는데 당뇨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분도 역시 25살부터 살이 점점 쪘습니다. 25살 때부터 필요한 인슐린의 양도 점점 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떻죠? 췌장의 용량이 타고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분은 4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당뇨병이 있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60, 70이 됐을 때는 장담할 순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당뇨병의 약을 끊는 방법, 당뇨 완치의 길로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근거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